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수익이 났다, 또 댓글 다시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가 플러스 0.05%로 끝났습니다. 보합 마감했죠. 사실상 장중에 빠지다가 올라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죠. 그런데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해서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겨우 2시 반 이후에 강보합 맞춰놓는 흐름, 조금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어제 오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상승 구간에는 사실 수익 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당연히 반대로 하락 구간에는 수익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이후에 수익은 자연히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이 좋을 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되, 장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시장의 수업료를 많이 내시는 분은 하승훈 대박TV 소수 정예 특별 회원 예약을 받고 있으니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아래 설명란 더보기 하면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끝날 장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모두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장 끝난 이후에 대량 매매가 있어서 외국인이 3,100억 순매수로 바뀌었고 기관이 3,800억 순매도로 바뀌었는데, 장마감 기준으로는 기관이 227억 순매도였어요. 여기에 서로 바뀌었고, 이틀 동안 연기금이 사실상 관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하더라도 연기금이 순매수하면서 13일 연속 상승이었었는데요. 어제 오늘 연기금이 관망하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6% 상승했는데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25억 샀고요. 기관이 300억 사면서 코스닥도 플러스 마감했는데,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2시 반 이후에 반등해서 겨우 플러스 전환을 했죠. 외국인이 400억 이상 사다가 당일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 이상 아침에 사면서 시장이 1%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바로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다시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겨우 플러스로 맞춰놨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테마나 섹터가 없었어요. 지수가 어제 급락하고 오늘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플러스 출발했지만 장중에 흘러내리면서 약간 지수에 대한 불안정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풍이 확산되면서 7곳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의 단타 자금이 다 쏠리면서,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이 더 많고, 자금은 근데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오히려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들 일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보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7곳으로 늘어났지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음봉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죠. 그나마 이제 상승한 종목이 우진 BNG가 17% 상승을 했고요. 어제 상한가 갔던 마니커 FNG가 9% 상승을 하고,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사조 오양이 오늘 장중 28% 급등했다가 고가 대비 18% 가까이 빠지면서 플러스 10%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파마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장 막판에 풀리면서 16%로 마감했는데요. 에스텍 파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텍 파마가 오늘 아침에 장 초반, 극초반에 한 5분 만에 시그널이 빡 떴어요. 시그널이 이렇게 3개가 뜨면은 강력한 시그널인데, 오늘 장 초반 한 5분, 10분 이내에 거의 장 시작 한 5분 만에
시그널이 뜬 종목이, 급등 시그널 뜬 종목이 두 종목 있었습니다. 에스텍 파마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동성제약.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는데, 에스텍 파마는 결국엔 바로 상한가에 꽂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한번 조정, 다시 급등으로 이렇게 날아갔죠. 그래서 바닥권 첫 장대 양봉 보면 에스텍 파마는 여기서 최근에 쉬면서 61선, 21선에서 어제 아랫꼬리를 달고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한번 상승하고 쉬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3음봉 61선, 21선 위 3음봉이 나오고 아랫꼬리 달고 오늘 시초가 플러스 1% 출발해서 바로 시그널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시그널과 함께 나올 때, 그리고 분봉산 첫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첫 눌림목 음봉이 2개에서 3개, 4개, 2개에서 4개 사이로 형성됐다가 음봉이 2개에서 4개 사이 만들어졌다가 아랫꼬리 달고 돌릴 때, 그때가 첫 매수 타이밍이다.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을 공략할 때요. 이게 시초가에 오늘 상승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 번째 공략 기법이죠. 자세한 그 공략 기법은 이 매매 기법 안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분봉 차트 단타 매매 개인도 수익 낼 수 있다. 요거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주가 어제 사조오양을 대표로 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사조오양이 어제 시간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19%나 떴어요. 평소에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인데 유통 물량 주식수도 작아요. 근데 그것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주가 다 급등을 하니까 대체제 개념으로 사조오양을, 유통 물량이 적은 사조오양을 매집한 세력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고 오늘 아침에 급등시켜서 위에서 팔아먹은 거죠. 이렇게 평소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을 19% 뜬 종목, 19% 떴는데 시가에 추격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평소에 거래대금도 작고 아침에 19% 띄워놓고 그냥 바로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좀 팔다가 다 팔지 못하고 한 번 더 띄워서 위에서 더블 M 패턴을 만들고 쭉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종목이 이미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매물이 나오는 종목, 대표적으로 백광소재 많이 급등했죠.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최대 주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최대 주주 일가 매도가 나온 종목, 체시스, 백광소재, 고려시멘트, 이글벳, 이런 종목들 고가권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근데 확진 지역은 계속 늘어나니까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는데, 대체육, 대체제, 닭고기, 그리고 수산주, 그리고 대체육, 식물성 고기죠. 식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들던가,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신규 철분 소재 이햄 기술을 활용해서 대체육 원료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한번 반짝 움직였었는데 121선 근처에서 다시 빠졌고, 그리고 오늘 장중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텍 파마의 기술을 인트론 바이오가 애초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텍 파마가 인트론 바이오와 협약을 맺었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장중에 11% 상승이 있었고요. 또 바이오 제네틱스도 대체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11선까지 빠졌었는데,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 없이 11선까지 빠지고 오늘 장중 한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241선에서 부딪히고 윗꼬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샘표 식품도 대체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장중 8%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육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 지금 주로 이제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충청도 같은 지역,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때 또 움직일 텐데, 그때 대체육 관련주 대체제,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쪽, 그 중에서도 또 대체육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제 어제 시간외에서 가장 빠르게 상한가 갔던 사조오양 수산주 중에서 어제 시간외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잠깐 보면, 이런 종목 시총이 작고 거래 대금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고, 그리고 후발주였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뒤늦게 이제 매집 주체가 들어와서 시초가에 급등시킨 종목, 이런 종목을 시초가에 사서 바로 상한가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시초가가 이렇게 19%씩 뜨면, 그러면 그런 종목은 시초가에서 그냥 날아가더라도 그런 종목은 시초가에 매수하는 건 포기를 하고 장중에 보세요. 장중에 보다가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럼 저점을 한번 찍으면 저점에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 저점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살짝 깨졌는데 깨지자마자 아랫꼬리 달고 깨지자마자 거의 바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테스트가 있었는데 지켜졌고, 그러면서 3분의 22평 올라가면서 단기 시그널 한번 나오고 3운봉, 이렇게 3운봉 62평 언저리에서 3운봉 나오고 지지 캔들 나오고 상승, 뭐 요럴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도를. 이런 데서 매수한다고 100%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락하고 있을 때 물론 저점을 딱 잡아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고 지지가 되는 것을,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중 바닥 패턴이라던가 바닥 패턴을 확인하면서 22평, 12평, 22평,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것을 보면서 단기 흐름 정배열되는 걸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이 크지 않고 반등이 크지 않고 쭉 흘러내린 종목도 있죠. 예를 들면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고 쭉 흘러내린 종목 뭐였죠? 한일사료? 한일사료 오늘 상승 출발하지 않았군요. 아무튼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저점을 잡으려고, 섣불리 저점을 예단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저점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헬릭 스미스가 급락이 나오면 단타 매수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시초가가 처음에 예상 가격을 보면 하한가였는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시초가가 마이너스 4%로 덜 빠져서 출발하더니 결국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2연속 하한가를 간 상태에서 오늘 또 하한가 출발하거나 뭐 한 마이너스 20% 이렇게 출발하면은 장 초반에 저점을 잡고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예상가가 하한가에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막상 마이너스 4% 출발했어요. 그럼 지켜봐야죠. 근데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립니다. 이러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바닥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매매 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하락이 강하잖아요. 하락 각도가 강한데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매를 하지 않고 뭐 내일 다시 한번 단타 매매 기회가 나온다면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갔다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갔으면, 세게 V자로 올라갔으면 그 이후에 눌림에서 공략을 해봤을 텐데, 급하게 빠지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22평, 62평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아예 포기. 다른 종목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여기서 뭐 바닥 패턴을 만들고 돌렸으면은 좀 더 단타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오늘 22%까지 빠졌다가 저점 대비 반등이 한 10% 이상, 거의 한 15%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로.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어제는 일제히 빠졌는데 오늘은 좀 종목별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는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메지온 보면은 사모펀드, 투신을 필두로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하면서 16% 상승 마감, 장중 23% 상승 마감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학술 대회에 초청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아이고, 그동안 HLB, 신라젠, 이번에 헬릭 스미스까지 임상 3상으로 고생했는데, 메지온도 지난번에 신라젠 급락할 때 덩달아 급락했었죠. 여기. 근데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아무튼 헬릭 스미스는 발표 직전에 기관이 꾸준히 매도를 했고 결국 급락으로 갔는데, 메지온을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헬릭 스미스 급락하는데, 오히려 헬릭 스미스 첫 하한가 간 날 마이너스 출발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 시장 급락할 때 선방했죠. 약보합. 그리고 오늘 급등을 해서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라간 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밑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으니까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단타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 3상 결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악재를 다 반영했죠. HLB, 그 전에 코롱티슈진, 신라젠, 헬릭 스미스까지. 그래서 제약바이오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투자 심리가 훼손된 상태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유로녹스가 중국에서 허가 심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크게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만들면서 끝났죠. 통상적으로 심사 완료 후에 1개월에서 2개월 뒤에 심사 승인에 성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4분기에 최종 품목 허가 완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15% 상승이 있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플러스 8%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악재를 그동안 계속 반영을 했고, 지난 8월 초 급락 이후에 살짝 반등하고 횡보하다가 오늘 올렸고요. 좀 거래량이 좀 실으면서 들어왔는데 61선을 완벽히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61선 완벽히 올라타고 나면은 121선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텍이 약 5%, KH바텍 7.7%, 인터플렉스 8%, 코리아서키트 9.9%, 대덕전자 5%. 근데 얘네 종목들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강했죠. 그리고 OLED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IT가 이게 순환매가, IT가 한쪽이 강하게 올라가면 그 IT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도는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만 못 올라간 상태, 별로 못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빠지고 못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빠지고 2만원에서 4천원 많이 빠지고 못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왔다. 근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OLED 많이 오르고 반도체 많이 오르고 걔네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는 가운데 못 오른 스마트폰 관련주가 덩달아 좀 올랐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폴드의 인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이폰 신작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되면서 못 오른 애들이 덩달아 좀 뒤따라 올랐다. 순환매성으로 봐야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이틀 전에 급등했는데 어제 시장 급락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던 대성 엘텍은 어제도 급등하다가 시장 빠지면서 빠졌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시그널이 팍 터지면서 주도주로 급등한 종목은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잘 보면은 단타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올라갔던 코리아 FT는 어제 시초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쭉 밀렸고 장이 빠진 영향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보면은 시초가 플러스 출발했는데 거래가 전날 최대 거래량의 분봉상 최대 거래량의 2배 이상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졌어요. 그리고 시장이 약하니까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끝까지 흐지부지 끝났죠. 그리고 오늘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물렸던 사람들, 어제 추경매에서 물렸던 사람들 매물 때문에 밀렸어요. 그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파동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이 깨지고 그 다음 저점,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눌렸다가 돌릴 때, 그럴 때가 정말 좋죠. 그럴 때 저점을 높이면서 뭐 62평, 22평 이렇게 올라타면서 단기 이평선 50, 20, 중기까지 60, 골든크로스 정배열 초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럴 때 이제 매수하면 수익인 상태로 다음 날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급등을 했는데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2등 주긴 하지만 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슈가 완전히 그 상승한 이슈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기 전에는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데 그 이슈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역부익자로 빠지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차,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이슈가 한 번씩 또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시장이 안 좋은 것까지 반영되면서 시초가 추격 매수한 물량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반등을 하는 경우가 그냥 죽는 경우보다 더 많죠. 근데 오늘 5일선 근접을 한 상태에서 거래가 줄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오후장에 돌릴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뭐 플러스 1%든 2%든 수익인 상태에서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오늘 지지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단타 공략을 한번 분봉 파동을 보면서 오늘 상승하면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한번 눌리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가 되면 매수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단타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대성일텍, 코리아 FT,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좋고, 라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약했어요. 오늘 보면은 아침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았고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이 저점이 지켜지면서 이평이 정배열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정배열되는 형태가 나오지 못하고 저점이 계속 깨졌죠. 그러면 그 다음 저점에서 지켜지면서 올라타고 정배열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정배열 초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고 그냥 깨졌죠. 그러니까 계속 관망하다가 끝나는 거고, 내일 다시 한번 어제 저점 부근에서 오늘 저점이 형성됐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거래량이 줄면서 쭉 빠졌는데 완전히 한 번에 죽진 않을 거고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텐데 내일 한번 흐름을 같이 대성일텍, 코리아 FT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흐름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장이 아니죠. 분명히 코스피가 13일 연속 상승하다가 이틀 연속 빠지다가 오늘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1% 넘게 빠진다. 이런 식으로 밀려버려서 끝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하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끝난 것은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던가 아니면 고점 돌파를 하던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근데 오늘 1% 이상 빠졌으면은 그냥 21선까지 연달아 밀리면서 그 이후에 파동이 반등했다가도 또 빠질 수 있는 불안한 분위기가 커지는데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그나마 불안한 분위기를 좀 해소를 했고요.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했고, 코스닥도 이 전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고 그때 갭으로 이제 그
지지자리를 갭으로 깨고 급락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죠. 근데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가 그냥 깨지면은 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법한 자리인데 그냥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고, 굉장히 강한 매도세는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하락이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로 깨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나서 다행이고,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반등을 이렇게 했다가 깨지면은 삼중고점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단기간 그 부분에 대한 분봉 흐름이나 외국인 기관 수급 등을 체크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정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고려산업 같은 종목 보면은 여기서 바닥권에서 시그널 나오고 급등하고 다음날 하루 쉬고 또 급등했죠. 그래서 단타 기회가 여기서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내일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지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접근하면은 단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KNN도 여기서 급등하면서 또 눌렀다가 또 상승하면서 여기서 단타 수익 기회를 여러 번 줬었는데, 이렇게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이제 쌍봉이 상태인데 전저점이 깨지면은 안 되는데요.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 보고, 이 강한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죠. 그럼 이 자리가 다 지지 영역이에요. 과거의 저항이었고 갭으로 돌파해서 올라갔고, 여기가 다 지지 영역인데, 여기서 한번 전저점과 이 지지 영역에서 한번 잘 보면 단타 기회는 분명히 나올 텐데, 초보자분들은 연습 먼저 꼭 하셔야 되겠고요. 한국 프렌즈도 여기서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첫 눌림목 돌파 급등하고 첫 눌림목에서 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좋은 수익기를 줬었는데, 지금 거래 없이 11선 이탈됐습니다. 3일 조정 3음봉이 나왔는데 3음봉 패턴이 나왔죠. 이 거래 터진 장대양봉 하단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 홍정욱 전유형 관련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같이 한번 묶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스텍파마 차트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장초반, 극초반에 한 5분, 장초반 3분, 5분 요때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에스텍파마였고 또 하나는 동성제약이었습니다. 동성제약은 결국 마지막에 쭉 밀리면서 끝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봉, 분봉 모두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눌림목이 이쁘게 나오면 매수해야지 했는데 급등했다가 그냥 쭉 빠졌어요. 그래서 관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저점이 낮아졌죠. 그래서 관망을 하고 여기 밑에 선을 그어놓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3시간 이상 횡보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 돌파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5%에서 절반 청산을 했는데, 딱 매수하고 5%가 대략 19,500원, 450원 정도였는데 19,550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온 종목은 장 초반에 첫 눌림목이 이쁘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장중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중바닥 또는 다중바닥 또는 박스권 만들면 얼마든지 거기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봉 차트 단타 매매, 조금 길어요. 46분짜리인데 설명을 자세하게 하느라고 길었던 거고, 그거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초보자분들 어려운 구간에서는 손실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무리해서 덤비지 마시고, 그 다음 최근에 중수 이하의 분들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고수여서 수익을 낸 분은 그나마
자기가 관리를 잘하니까 괜찮은데, 중수거나 초보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잘 잡아서 수익이 난 분들은 잘하신 건데, 항상 그렇게 일시적으로 크게 수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초보자나 중수 이하의 거래자는 이렇게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럼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마치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 이제 나는 좀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꼭 항상 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나 대북주나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 지금 장이 약간 어제 살짝 기스가 났는데 손실 최소화하는 관리하는 매매 하시고요. 장이 완전히 작년 10월이나 올해 7, 8월처럼 그렇게 지금 바로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또 아래꼬리 달면서 받치면서 끝났고요. 추격 매수 항상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매매, 주도주, 대장주, 눌림목 매매로 꾸준한 수익 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